예, 오늘도 부산의 굵직한 현안들 살펴보겠습니다. 동백전 사용이 늘어나려 하면 캐시백 한도를 확대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이 있는지 들어보고 더 많은 부산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를 시행한다는데 잘 진행될 수 있을지 그리고 대체거래소 설립과 산업은행 이전 문제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 스튜디오와 함께합니다. 부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바쁘시죠? 네, 예. 없습니다. 동백전 월 충전 한도가 30만 원에서 이제 100만 원까지 확대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캐시백이 기존 월 30만 원에 5% 수준. 그러니까 뭐 6530, 6만 원, 5%. 아니죠. 355, 15,000원, 15,000원.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단수가 잘 안 돼. 그래요. 예, 문과라. 동백전 사용 활성화에 별로 효과가 안 큰 거 아닌가? 아니 근데 그 누가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이유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30만 원에 5%를 주다 보니까 30만 원이 지나고 나면 다 끊기잖아요. 그죠? 그 경계선이 되면 카드를 이용을 할 때 동백전 카드를 이용할 때 그 30%를 넘어서게 되면 그 결제를 다른 카드로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용객들의 요청 사항이 이게 끊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용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측면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원래 동백전의 목적은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가 일단은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동백전의 그릇에다가 100만 원을 담게 되면 물론 캐시백은 30만 원에 5%가 되게 되지만 그 그릇에 담게 되면 그걸 상대적으로 30억 이하의 매출을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들, 영세 상공인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적 목표 달성하는데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동백전의 사용은 동백전 사용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 동백 택시라든지 동백 통가 같은 데서도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릇에 많이 담아 놓을수록 훨씬 이용 그 빈도가 늘어나게 되고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 또 다른 이렇게 서비스에도 연계가 가능하다. 이 측면에서 100만 원까지 담을 수 있도록 그릇을 확대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은데요. 장하차님이 그 생각했죠. 아니 그럼 500만 원 담지. 근데 그 100만 원을 기준을 했던 게 뭔가 하면 아시다시피 동백전이라는 게 중앙정부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정부가 매칭을 합니다. 근데 부산시가 이때까지 해왔던 방식을 보면 100만 원의 10%가 최대치였습니다. 그 100만 원을 기준에 놓고 한 것이고 정부가 바뀌고 난 다음에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 규모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30만 원에 50% 이렇게 5%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향후에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치를 담는 걸 100만 원으로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국비가 내려오면 10%까지 언제든지 올릴 수 있는 가능성 여지를 좀 더 열어놓겠다. 있다고 봐야 아니 되죠.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이거 내 돈에서 내 통장에서 충전하는 건데 국비하고 무슨 상관이지? 그러니까 30만 원까지 5%를 캐시백 해주는 거는 그건 5%만큼을 이제 근데 나중에 이제 10%가 내려왔을 때 곧바로 해드리기 위해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게 지역 화폐에 대한 그 국비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 규모가 커지면 지역에 내려온 돈이 많아지죠. 그러면 그 금액이 많아지게 되면 그게 부응하는 정도의 시비를 또 매칭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파이가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그게 과거에 2020년도에 100만 원에 10%를 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 이때까지 부산시에서 담았던 그릇은 동백전에 카드에 담을 수 있던 것은 100만 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지역 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0만 원에 5%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 그릇은 대신에 예전에 그릇대로 일단 담을 수 있도록 해서 소상공인들의 매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 이게 반영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이해력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제가 다시 듣기로 꼼꼼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이걸 동백전을 쓰는 입장에서는 동백전을 굳이 쓰는 이유는 물론 이제 우리 소상공인들을 돕는다는 뜻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캐시백이 크거든요. 이만큼 캐시백 주는 카드가 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쓰는데 지금 30만 원 써가지고 15,000원 받는 거는 뭐 물론 좋지만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안 그래도 이거를 뭐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50만 원을까지 뭐 한다거나 아니면 30만 원에서 캐시백을 7%로 확대한다 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게 아직은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캐시백
하기 위해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지역 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금이 늘어나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가 이렇게 같이 매칭이 되게 되는데 우리 올 초에만 하더라도 30만 원에 5%로 그거는 중앙정부에서 받은 예산 금액 내에서 확정을 지은 거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230억 한 2,800만 원 정도가 중앙정부에서 국비로 또 저희들한테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가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시비도 따라서 매칭이 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30만 원의 5%를 확대를 이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게 이용자들한테 편익도 주게 되고 또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니까. 근데 이걸 비율을 어떻게 할 건지는 지금 내부적인 설계와 논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게 7%로 될 것이다. 뭐 몇 프로가 될 것이다. 금액이 30만 원에서 월 50만 원 올라간다. 그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고 이번 주 중에 저희들이 설계를 완료하고 난 이후에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만 원에 5%면 5, 25, 2만 5천 원. 그러니까 이게 200억 정도 규모로 끝까지 올라가요. 30만 원에 캐시백 10%면 37에 21.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산수 잘했습니다. 자, 동백전 활성화 대책 그럼 어떤 점이 가장 지금 절실하다고 보세요? 이게 이제 방금 논의에서도 그런 게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규모가 얼마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30만 원에 5% 해봤자 15,000원밖에 월 혜택을 못 받는데 이거 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냐 이제 이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계속 이 원천적인 그 돈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국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국비가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계속 요동을 치게 되면은 소비자의 입장에 봤을 때는 엄청나게 혼선도 있게 되고 이득이 안 되죠.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몇 번 다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중청적 구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용자들한테 캐시백 혜택을 많이 가도록 하는 방법을 단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번 하반기부터 그걸 도입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그 동백전 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상공인들이 자발적으로 캐시백을 할 수 있는 제도를 할인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저희들이 지금 고안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어느 정도 편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게 플러스 2% 정도 추가로 될 수도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 가맹점에 따라서는 그런 걸 중청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2024년부터 도입이 될 건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출산 지원금이라든지 아동 수당이나 노인 수당이나 복지 포인트와 같은 어떤 정책적인 수당과 그런 돈들을 이 거래소에서 지급이 되도록 하면은 부피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운영하는 회사가 이익을 볼 겁니다. 그게 뭐 은행이 되겠죠, 그죠? 그 은행이 되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걸 다시 환원시키는 방식으로 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식으로는 여기에는 엄청난 데이터, 지금 109만 명이 동백전에 가입을 해 있거든요. 이게 엄청난 데이터입니다. 요즘은 데이터 경제 시대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돈이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는 돈이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앱 기반의 통합 시민 플랫폼을 형성할 것이니까 거기에서 광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돈이 아니라 하더라도 운영자의 수입과 데이터 경제 그리고 또 광고와 같은 다른 방식의 수익을 올려서 이걸 가지고 캐시백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방법을 저희 부산시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실제 그걸 운영하는 데하고 MOU까지 맺어서 시범 사업에 지금 내년에 돌입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제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게 이제 초등학생한테 부과하는 대중교통 요금 모두 무료화한다 하는데 예산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단 지금 어제 그 시의회 본회의에서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 예산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신청은 422억을 신청을 했는데 338억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고 이 예산 안에 이런 그 방금 얘기한 어린이들 무료 예산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부산의 어린이들 만 6세에서 12세까지 보니까 16만 2천 명이 있는데 거기에 1년에 들어가는 돈이 약 32억 정도의 운송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이 수입을 보전하는 쪽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걸 하게 되면은 효과는 일단은 아동 친화 도시로 부산이 될 수가 있다는 측면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서 그다음 두 번째로는 어릴 때부터 대중교통 이용하는 문화를 최화시킴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중교통 분담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저희들이 확신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발생할 수 있는 32억 정도의 운송 수입에 대한 보전들은 이미 시의회에서 담보된 통과된 예산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요즘은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냥 어린이집차, 학교 그렇죠. 갈 때도 그 학원차 비슷한 거 타고 가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중교통이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부모님들하고 어디 갈 때 보면은 다 승용차 이용하고 이게 대중교통하고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정책이 다시 대중교통 친화적인 그런 문화로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요즘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물가도 많이 오르고 이제 뭐 어린 아이들 무료 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제 대중교통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중고등학생들은 학교를 갔다 하니까 사실 그게 집집마다 사실 좀 부담된다 하더라고요. 그 금액도. 요거를 이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까지 이렇게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로는 솔직하게 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초등학생은 32억 정도 운송 수입이 발생한다 했는데 중고등학생은 1년에 연간 260억입니다. 그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좀 시의회에서 받은 338억을 가지고는 중고등학생 무료하는데 다 써버릴 수는 없는 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으로 좀 놓고 있고 그다음에 중고등학생들 주로 타는 게 대중교통이 마을버스입니다. 마을버스는 지금 재정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일단 초등학생들부터 무료를 해보고 대중교통 분담률도 좀 그리고 이제 이미지 자체도 조금 제고할 수 있고. 근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게 관광 DRT예요. 그러니까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 DRT를 시범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콜택시처럼 부르는 버스다. 뭐 이런 얘기인데 도대체가 저는 약간 상상이 안 돼가지고 어떤 시스템입니까? 이게 사실 그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 사업으로 하면서 저희 부산시가 이 공모에 응모해서 저희가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일단 그 DRT라는 데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말로 하면 수요응답형 교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콜택시처럼 앱을 기반으로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불렀을 때 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 적용된 지역들은 교통 체계가 발달하지 않고 범위가 넓어서 그러니까 인구가 가소 지역인데 기존의 대중교통들은 상업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수요청, 대중교통의 수요청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이걸 메꾸기 위해서 수요응답형으로 해가지고 교통을 운영을 하는 건데 방식은 택시처럼 이렇게 부르면 가는 겁니다. 가는 거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수요응답형 교통체계가 적용이 된 데가 인구가 적은 뭐 산간 지역이나 이런 데도 될 수 있지만 우리 부산에서 선정이 된 거는 관광 DRT라고 해서 관광지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일단 시험적으로 돌려보는 건데 부산에 그 오시리아 역 있지 않습니까? 오시리아 역에서부터 오시리아 관광단지, 해동용궁사, 아난티코브, 연아리 그리고 대변항을 거쳐서 기장시장까지 이 거리 기간 동안에는 앱으로 해서 호출을 하게 되면 15분 내에 자기가 요청한 지역에 도착을 해서 목적지까지 그러니까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관광 DRT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런 게 사실은 진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부산에 뭐 대저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마을버스 배차 시간 1시간 반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필요한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어르신들인데 지금 요거는 이제 관광 DRT니까 요거는 시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어르신들은 오히려 만약에 이런 게 생긴다 하더라도 앱을 잘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못 사용하는데 저는 뭐가 걱정이냐면 이 관광지를 도는 여기는 너무 많이 부를 것 같은 게 걱정이거든요. 사실은 젊은 분들이. 그것도 맞는 말씀. 아니 왜냐하면 이거는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게 가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어쨌든 국비가 9억 5천이 지금 들어오는 거고 시비도 9억 5천을 투입을 시켜서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기장 쪽에 이렇게 관광 DRT를 운영을 해보고 그 다음으로는 강서구라든지 영도에 예를 들어서 좀 삼복도로 위쪽이라든지 또
뭐 또 도심 원도심 안에 산복도로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이번 결과 1년을 운영을 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일반적인 그 수요청을 대상으로 한 DRT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시리아에서부터 대변항까지 가는데 중간에 기장시장 거치는 거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냥 여기는 버스 있어도 많이들 이용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넘어가는 차가 없어서 그죠 대변항까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시범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게 잘 정착을 해가지고 대전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사실 앱이라는 게 배울 때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뭐 계속 쓰시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을 폄훼하거나 무시하는 건 아닌데 실제로 그런 이제 교육장에 가보고 제가 또 집에서 어머니나 이렇게 해보면 솔직히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대안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어쨌든 문화체육관광부의 흑비를 따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쪽에서 일단은 문체부에서 정한 방식을 따라서 하는 거고 여기에서 시행착오가 나올 것이고 방금 말씀한 것처럼 어르신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앱을 이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호출형으로 저희들 또 시차원에서 독자적으로 또 시범 기간을 끝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문제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면 대중교통 DRT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한다. 중장기 계획을 내놨던데 이게 역대 지방정부에서 다 한 번씩 하려고 하다가 다 못했거든 거예요. 진짜 못했습니다. 다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 이번 박형준 시장 체제에서는 이거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벌써 어제 시의회에서 추경이 통과됐는데 그 추경 예산 안에 4억 원의 용역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원래 시에서는 3억을 신청을 했는데 4억을 반영을 해서 1년 동안의 빅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가공하고 분석을 다 끝낼 겁니다. 네네. 아시다시피 도시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도시철도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도시철도가 늘면 늘수록 버스하고 구간이 겹치는 데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로 보완제가 되는 게 아니고 경쟁제가 돼가지고 적자 구조만 계속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도시가 확대됨으로 인해 가지고 외곽에 인구가 많이 살게 되는데 거리상으로 버스 노선들이 합리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도시 여건의 변화에 맞춰서 정확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만들어야만이 노선을 다시 재편할 수 있는데 그 첫 스타트를 예산으로 4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노선 재편이 저는 100%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하고 부산하고 좀 차이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하기 전에 서울은 이제 노선 개편을 먼저 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민간업체들이 다 거의 아사 상태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적자가 많았고 근데 부산은 기존의 업체들이 그대로 노선을 다 유지한 채로 이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맞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업체들을 설득하는 문제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늘. 어떻게 하시려고? 아니 빅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설득해 보겠다. 데이터가 저는 힘이고 무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버스 운송 업체들이 보면 적자 구도에 허덕이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노선상에 그리고 또 일정 정도 수익을 내는 데가 있는데 근데 자기들끼리도 운송업자끼리도 사실은 갈등이 되게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엄청난 무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체거래소 얘기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뭐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대체거래소는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한국거래소라는 주식 거래소가 독점적으로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독점 구조를 깨겠다. 그래서 제2의 혹은 그 다음에 되면 제3의 거래소들이 등장을 해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정권사한테 투자를 맡기고 정권사가 이때까지 한국 거래소만 했는데 대체 거래소가 생기면 거기에서 이용하는 거래가 싸다든지 수수료가 싼다든지 속도가 빠르다든지 또 대체 거래소의 이용 시간이 지금 한국 거래소처럼 3시에 문을 닫는 게 아니고 5시까지 하게 되면은 또 대체 거래소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주식 투자에 대한 그런 투자에 대한 어떤 편익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부산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한국거래소나 예탁결제원이 부산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체거래소를 저희가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게 되면 어떤 금융 인프라와 관련 자본시장과 관련된 인프라가 집적이 되는 면이 있게 되고 산업은행이 또 이전이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금융 중심 도시로서 전환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일단은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거래소 많은 기능이 이제 서울에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서울에 가는 것처럼 네. 그 내부에서는 얘기가 되고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실제 이게 공공기관이 아니고 넥스트 트레이드라고 그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 회사가 있는데 한국금융투자협회하고 그다음에 7개의 증권회사가 큰 소심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완벽하게 민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강제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 금융위원회에다가 예비 인가 신청을 낸 상태고 3개월 정도 검토 끝나고 나면은 본 인가에 대한 절차로 돌입하게 되는데 현재 서울로 신청을 해놨습니다. 네네. 예비 인가는. 근데 본 인가 신청할 때가 지역이 중요하게 되는데 저희 시에서는 제가 직접 넥스트 트레이드의 대표도 만나고 임원진들을 계속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최대한 부산에 왔을 때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를 제공을 하고 설득을 해서 부산으로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일단 서울이 예비인가니까 네. 갖고 온다면은 네. 부시장님 공도 좀 있네요. 아니 뭐저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이 방송이 때문에 이 방송이 워낙 많이 세게 다뤄졌기 때문에 자갈치 아줌마 덕분이죠. 예. 아유,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성건 부산시 경제부시장이었습니다.